이런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어떤 호르몬의 변화, 특히 그 남성 호르몬의 그 혈중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전립선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의 많은 의학 논문들은 전립선암이 우리가 섭취하는 식이지방 또 특정 고지방 식품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육류와 같은 고지방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전립선암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이 대학 암센터 연구팀은 전립선암의 원인을 식생활에서 찾고 있다. 특히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이 고지방 식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암세포는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와 유제품 등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면 대사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즉 이런 음식들이 암세포들이 대사를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붉은 육류의 지방. 이 지방은 여성의 호르몬암인 유방암 발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과다 분비로 생긴다. 그런데 지방이 이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어낸다. 즉, 지나친 지방 섭취로 체내 지방이 많아질수록 에스트로겐의 양도 늘어나는 것이다. 서른두 살 젊은 나이에 유방을 절제한 김민희 씨. 수술 후 야채 섭취가 많아졌지만 원래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겼다. 그녀 역시 과다한 지방 섭취가 유방암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말로 채식 위주, 야채라든지 아니면 뭐 그 나물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안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기 좋으셨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얼마 드셨나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먹었었어요. 우리나라 지방 섭취량은 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줄어드는 추세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지방 섭취량이 미국을 쫓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섭취의 증가와 함께 일본의 유방암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또한 지속적인 증가세지만 미국은 현상 유지 수준이다. 전립선암 발생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한 건강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영양강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 가운데 남자는 모두 전립선 암 환자들이다. 이것은 전립선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조리법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저지방이다. 저는 아버지가 저육점을 운영하셔서 어려서부터 계속 고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미국인의 표준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지방, 고열량 식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열량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니시 다이어트로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암 치료를 위해 육식을 제한한 엄격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저는 거의 매 끼니 고기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방을 포함해서 고기의 모든 부분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육류랑 감자를 많이 먹죠. 하지만 오니시 다이어트를 실천한 뒤로는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상당한 변화죠.
오니시 다이어트는 암 환자들 사이에 기적으로 불릴 만큼 선풍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이어트의 창시자인 오니시 박사는 20여 년간의 임상 실험 결과 저지방 식사가 암 예방은 물론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 식생활 지침은 포화지방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유익한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도 강조합니다. 오니시 다이어트는 지방 함유량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 지방은 심장병과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은 1g당 열량이 4칼로리지만 지방은 9칼로리나 됩니다. 그러나 저지방 식사의 장점이 속속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지방식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위험한 수술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비만 환자들을 위한 위절제 수술이 급증. 지난해만 10만 건이 이루어졌다. 위절제술은 위를 잘라내고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률이 약 200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신중히 선택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다. 올해 29살인 크리스티는 지난 2월 위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크리스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하지만 불과 2달 전만 해도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뚱뚱했던 시절, 크리스티는 하루 종일 스테이크와 햄버거, 피자를 쉬지 않고 먹었다. 그녀는 늘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지방 섭취를 줄일 수가 없었다. 수술 후에야 비로소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삼촌 장례식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족은 아주 친했는데 삼촌 장례식을 보면서 수술받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정말 겁났을 거예요. 수술 전 저는 언젠가 당뇨병에 걸리고 심장마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그런 병들에 걸리고 말 것이라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가족력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크리스틴의 위절제술을 진행했던 베스 이스라엘 병원. 크리스틴이 모처럼 병원을 찾았다. 함께 온 그녀의 남자친구도 이곳에서 위절제 수술을 받았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이들처럼 병적인 비만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노력만으로는 지방 섭취를 줄일 수가 없다. 지금 미국에선 전체 인구의 약 4%가 위절제술 대상자다. 일반 환자가 극도의 비만 상태에 이르면 대부분의 일반의들과 수술의들은 극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극적 요법입니다. 현재 약 1200만의 미국인들이 체중 감량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체 사이즈나 합병증 증세를 고려할 때 수술을 받을 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간 12만 명이 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수술을 받고 있는 셈이죠. 건강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찾은 크리스틴. 뚱뚱했던 시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방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어떻게 혹사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수술을 하고 50파운드를 감량한 후에야 제 체중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체중이 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살이 찌는지 알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난 후에야 항상 먹기 때문에 살이 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